기간 조정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단기 전망에 대한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과거의 예언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서 헤이지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에세이를 올려줬는데, 변동성 슈퍼 사이클이라는 에세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준 말이 뭡니까? 어차피 엘리트들이 인쇄된 돈을 사용해서 시장 변동성을 계속 좌지우지하는 한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 예측은 틀리더라도 결국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이번 에세이의 핵심 골자를 국가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연준이 높아진 시장 변동성에 대한 역사적 대응을 판단해보면, 그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보통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켰다라는 역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준은 금리를 내려서 은행 시스템에 더 많은 달러를 방출할 거고 유동성을 공급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미국 정부 또한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가까운 미래까지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 많이 국채 발행해서 돈 뿌릴 거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이제부터 계속 유동성 공급하면서 또다시 달러 찍어낼 거고, 유럽도 경기 침체 위기에 빠져 있는데 유럽 중앙은행도 유로화 금리를 낮추어서 결국 이 침체를 회복할 거고, 지역 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발행하도록 해서 돈 찍어내서 유럽도 침체를 방어할 거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고 미국이 더 많은 신용을 발행함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중국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연준이 인쇄하면 중국도 인쇄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보셨을 겁니다. 미국이 50bp 금리 내리자마자 바로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준율 0.5% 인하하면서 확실하게 경기 부양 정책 펼쳤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바주카포는 시진핑이 은행에 더 많은 신용을 발행하라고 지시할 때, 그때가 진정한 유동성 분출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일본이 금리 올리면 어떡하냐, 이 문제조차도 다른 나라들이 다 금리를 내려주면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경제 국가들 미국, 중국, 유럽이 금리 인하에서 통화 조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가지고 위안화 가치를 지킬 필요가 없다. 어차피 다른 나라가 내려주기 때문에 갭 차이가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러므로 헤이지가 말하고 싶은 골자는 결국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 위기를 막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아냈고, 그 방법은 결국에 돈을 인쇄하는 거,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반기 강세에 대한 발언을 해줬다.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크립토의 친화적인 스탠스로 움직임을 바꾼 해리스 정부에서 이번에 80페이지 분량의 경제계획 개요를 공개했는데, 56페이지에서 AI와 함께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 AI라는 엄청난 혁신 기술과 또다시 크립토를 지난 연설 이후에 한 번 더 경제 계획에서 언급했다라는 거, 확실히 적어도 대선까지는 친화적인 스탠스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이후에는 계속 이런 흐름을 이어줄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11월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얻었다. 그래서 로칸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AI와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겠다는 해리스 발언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고무되었으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반대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마치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가장 혁신적인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을 반대하거나 노트북 기술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그저 혁신 기술 중에 하나고 현명한 규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현대적인 혁신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리스한테 가상자산 친화적 움직임을 촉구하는 분위기로 좋은 쪽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패권 장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대출에도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캐나다의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인 레드는 상반기에만 1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크립토 대출을 처리했고, 레드 내 관계자는 대형 기관들이 이제 ETF를 넘어 비트코인 대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거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뭡니까? 세일러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담보대출 제한하면서 비트코인 보유자가 이제 자산을 팔지 않고도 담보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향후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어떤 이런 랜딩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미국 경제 낙관론의 저항선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낙관론과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 충분히 종료시키고 새로운 사이클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 또한 비트코인 후반기 제2차 페이지의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 낙관론이 아니라 경기 침체입니다. 개천님, 침체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망합니다. 근데 침체의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뭡니까? 바로 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 우려로 금은 전례 없는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올해 들어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고 있다. 즉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침체의 리스크 해칭 자산인 금과 방향성을 같이 해가고 있다라는 것도 침체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블랙록의 발언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미국의 결제 대기업인 페이팔이 기업 고객들에게 미국 내 계정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미국의 월가 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초대형 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들조차 크립토를 구매하고 보유하고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즉 적극적인 법인 기업들의 크립토 채택을 장려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결제 대기업이 출시했다라고 발표했고, 미국의 1위 결제 기업인 비자 또한 은행들이 이더리움에서 법정화폐 기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비자 토큰화 자산 플랫폼 VTAP를 정식으로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는 실세계 자산을 디지털하고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 2025년 내년부터 파일럿을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같이 페이팔부터 비자까지 초대형 결제 기업들이 다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해가지고 결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그 중심에 바로 가상자산이 있다라는 거, 이미 혁신적인 결제 기업들은 눈치를 채고 이런 인프라를 다 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체인링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토큰화 자산 규모 2030년 10조 달러까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플랫폼 정식 출시를 밝혔던 BNI 멜론 설문조사에도 따르면 97%의 기관 투자자가 토큰화가 자산관리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월가는 기존에 낡아 빠졌던 아날로그 결제 시스템과 이런 자산관리 시스템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다 온체인으로 올려서 모두 토큰화 시장으로 관리하고 혁신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잘 쓰고 있는 거 뭡니까? 바로 달러를 토큰화한, 달러를 실물자산 토큰화를 한 게 뭡니까? 우리 쉽게 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유망한 혁신인지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실물 자산들이 다 온체인을 통해서 토큰화로 변화할 거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 토큰화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네트워크는 저는 단연 솔라나라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USD, 그리고 이미 비자는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을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 올려서 결제 시스템을 상용화를 하고 있는데, 바네크 또한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듯이 솔라나가 향후에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50%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이더리움 시총의 20%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치가 지금 솔라나의 시총인데 50%까지 거진 2배 이상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솔라나 생태계도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에 11월 FOMC와 대선까지 가장 크립토 시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뭡니까? 결국에 거시경제 매크로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바로 근원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2분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GDP 2분기 발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또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다.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의 경기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연착륙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게 좋게 나와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물가가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또다시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양쪽 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예측치에 딱 부합하게 나와주고, 오히려 GDP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3%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부합해도 침체가 아니라 미국 경제 견고하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영향이 저녁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 연설에서도 이번 FOMC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견고하다. 다만 지금 고용시장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거다 하면서 비둘기적인 스탠스 계속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이번 11월 FOMC에서도 한 번 더 50bp B컷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로 갈 수 있다라는 거. OECD 같은 경우에도 올해의 세계 경제 성장률 3.2%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침체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저도 미국 GDP 괜찮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이번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의 GDP PC 발표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지만 대표적인 AI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런 엔비디아와 함께 미증시와 전반적인 투자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상승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 개별 알트 시장에서도 주간 상승률을 보면 AI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AI 관련 프로젝트 코인들도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알트 투자를 하실 때 AI 키워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AI가 크립토 시장과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맥쿼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기업 AI 호스팅 전환하고 있다 하면서 AI와 지금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협력해서 지금 적극적인 고성능 컴퓨터 호스팅 인프라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비즈니스 다각화가 되고 있고, AI 클라우드 오퍼링과 AI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고 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AI와 이 비트코인이 같이 연동돼서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지금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공급단인 채굴 기업들이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30일 보유량 변화가 이런 식으로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음수에 있었다가 다시금 상승하고 피벗하면서 양수로 들어오면서 다시금 ETF로의 유입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비트코인 미국 보유 비율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올려주면서 미국에 대한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이번 사이클은 누가 주도하는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월가 기관들을 포함한 미국 주도의 강세장이다. 아직도 큰 추세를 보면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미국의 보유 비율이 눌렸지만 다시금 저점을 찍고 상승하면서 미국의 보유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 미국의 보유 비율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한 중장기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월간 평균 거래소 유입량을 체크해보면 언제나 비트코인이 바닥이었고,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전 구간은 거래소로의 평균 유입이 바닥을 찍었다. 지금도 현재 우리 자리가 거래소에 들어오는 크립토 평균 유입이 바닥을 찍은 시점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거래소로 크립토가 유입된다. 팔기 위함인데 유입이 없다라는 거, 매도 압력이 완화된 상황이고,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고 더 팔 물량은 없고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데이터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월간 타임 프레임에서 보통 상승장을 시작할 때 페이지 1 이후에 눌림 이후에 2차 불장이 오고, 17년 사이클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페이지 2를 시작하기 전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보였던 패턴 월간 RSI가 80구간 밑을 잠깐 하회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면서 후반전 사이클을 시작했다. 지금도 뭡니까? 1차 강세장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RSI가 80구간에 위치하고 여기서 잘 과거처럼 지지를 해주고 올라준다라고 하면 2차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크립토 시장의 피어그리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공포 심리에 있었던 투심이 이런 식으로 V자로 피벗하면서 초록색 구간으로 다시 탐욕의 구간으로 들어왔다. 즉 투심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인 흐름도 한번 차트로 체크를 해보자면, 최근 비트코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전 고점 65K를 돌파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음봉을 그려주면서 눌려줬지만 오늘 다시 말아 올리면서 63.8K에 위치를 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 65K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기나 길었던 저항이었던 상단 확장 세기를 다시 시도해주러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65K 돌파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계속 지지받고 있는 상승 트렌드 라인까지는 눌려줄 수 있지만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조만간 확장세기 상단을 시도해주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63K 하단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단에는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는 만큼 하단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매물대가 많다. 즉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온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확실하게 안착해준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로 발휘돼서 상단 저항을 테스트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 잘 지켜주는지, 여기가 지지로 작용하는지 저항으로 작용하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단기적인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정고점 부분인 65K에는 아직도 노란색으로 강력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소해주는 것이 일단 더 큰 70K를 도전하러 가려면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있고,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는 적극적인 매수세에 동참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보라 고래들 또한 이런 식으로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보라 고래들까지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빅2 고래들이 모두 매수세에 동참해준다. 충분히 이 정도 물량 돌파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은 가장 큰 고래도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리테일 새우들도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보통 가장 안전한 거는 개인들은 팔고 고래들은 매수하는 흐름이 가장 좋은데 지금 리테일들도 약간의 매수세에 들어와 있다는 거, 한 번 더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세일러 형님도 우리를 딱 지금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차선을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선 안에서 잘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차선 이탈하지 말고 차선만 잘 타고 가면 여러분들 원하는 부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트윗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의 투심을 잡아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힘든 시기 지나왔고 너무나 괴로웠던 기간 조정 이제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버틸 만큼 버티셨고 떨어져 나갈 만큼 개미들도 떨어져 나간 만큼 후반전 2차 페이지를 위해서 계속 지금처럼 잘 정진해 나가 봅시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영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